세상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삶의 어려움을 극복해내죠.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한 쌍둥이 자매가 한계에 도전하며 서로를 위해 꿈을 이루어가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희망이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주인공 혜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혜원이에요. 제겐 저와 똑 닮은 쌍둥이 동생 혜진이가 있어요. 우리는 어릴 적부터 언제나 함께였어요. 아마도 우리를 보면 한 몸처럼 붙어 다닌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저마다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답니다. 오늘은 저희 가족 이야기와 특히 저와 혜진이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며 함께 꿈을 꾸게 되었는지 들려드릴게요. 사실 저희 쌍둥이는 예정된 기쁨이 아니었어요. 부모님께서 처음 저희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솔직히 말해 걱정이 더 컸다고 해요. 그땐 아버지께서 작은 농장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시골 마을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았던 데다 쌍둥이를 키우는데 들어갈 비용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그럼에도 부모님은 우리를 세상에 꼭 데려오겠다고 결심하셨대요. 이 아이들이 우리 삶의 기적이 될 거야 라는 아버지의 말에 어머니도 용기를 내셨고 그렇게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자주 말씀하세요. 너희 둘을 품고 있던 시간은 힘들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모든 걸 함께 했어요. 혜진이가 넘어지면 제가 손을 내밀었고 제가 울면 혜진이가 먼저 눈물을 닦아줬어요. 학교에서도 언제나 붙어 다녔고 선생님들조차 저희를 혼동하곤 했어요. 혜원이야, 혜진이야 라는 말은 거의 매일 듣던 질문이었죠. 가장 즐거웠던 기억은 초등학교 운동회였어요. 둘이 줄다리기 팀에서 한 줄에 서서 온 힘을 다해 줄을 잡던 순간이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는 둘이 아니라 하나야 라며 소리쳤던 저희를 보고 모두 웃음을 터뜨렸죠. 하지만 어린 시절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저희가 중학교에 입학하던 해 아버지는 마을 농장에서 일하셨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농기계를 점검하고 무거운 짐을 나르며 하루를 시작하셨죠. 성실하고 부지런하신 아버지는 언제나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고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평소처럼 비닐하우스에서 작업하시던 중 무거운 농기계가 갑자기 기울어지면서 아래로 쏟아졌던 겁니다. 아버지는 몸을 피하려 했지만 이미 기계와 자재들이 빠른 속도로 쏟아지는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할 시간이 없었어요. 당시 사고를 목격한 동료가 곧바로 119에 신고했지만 마을이 외진 곳에 있어서 구조대가 도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아버지는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출혈이 너무 심해져서 끝내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사고 소식을 들은 저희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혜진이는 계속 울면서 아버지가 괜찮으실 거야, 분명히 괜찮으실 거야 라고 되뇌었지만 병원에서 만난 어머니의 눈물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그날 밤 어머니는 아버지가 쓰던 낡은 작업 장갑을 손에 꼭 쥐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버지는 마지막까지도 우리를 위해 일하다 가셨다. 그 마음을 우리가 잊어선 안 된다. 혜진이와 저는 그 말을 듣고 서로를 꼭 껴안으며 눈물을 쏟았어요. 아직 어리기도 했고 세상이 이렇게 가혹할 수도 있다는 걸 처음 깨달은 순간이었으니까요. 아버지가 떠나신 뒤 우리 가족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가셨고 저희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철없이 굴 수 없다는 걸 느꼈어요. 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가족이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버팀목이 되었어요. 혜진이와 저는 더는 부모님께 짐이 되고 싶지 않았고 함께 열심히 살아가기로 다짐했죠. 아버지는 우리 곁에 없지만 그날 이후로도 아버지의 말과 행동은 늘 우리의 삶에 힘을 주는 등불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 한없이 강한 분이셨어요.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게에서 일하셨고 바쁜 와중에도 우리를 돌보는 걸 잊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 노고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았어요. 어머니의 손이 점점 거칠어지는 걸 보면서도 도와드릴 수 없었던 시간이 너무 아쉬웠어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는 같은 해에 대학에 합격했어요. 서로의 합격증을 들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등록금이라는 현실의 벽이 우리를 가로막았어요. 어머니의 수입만으로는 도저히 두 사람의 등록금을 충당할 수 없었어요. 결국 혜진이가 먼저 학교에 다니기로 하고 저는 다음 학기를 위해 휴학한 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둘 다 포기하지 말자. 반드시 함께 졸업하자. 혜진이와의 약속은 제게 큰 힘이 되었죠.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을 땐 힘들어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면서 3개월을 꼬박 채워야 한 학기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더라고요. 카페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배달을 뛰며 숨 돌릴 틈 없이 바쁜 날들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힘들다는 생각보다 우리 둘이 함께 걸어갈 날이 가까워진다는 희망이 더 컸어요. 혜진이도 학교에 다니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저를 도왔고 우리는 늘 서로를 격려했어요. 조금만 더 참자. 우리 힘으로 꼭 해내자.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입학한 지 3년 만에 혜진이와 제가 같은 캠퍼스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날이요. 설렘 반, 낯선 반의 감정으로 캠퍼스를 걸으면서 서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혜진아, 우리 진짜 해냈다. 이제부터는 둘 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같이 가자. 처음으로 같은 수업을 듣던 날, 교수님이 출석을 부르실 때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어요. 혜원 김, 혜진 김, 교수님도 당황스러운지 저희를 번갈아 보며 웃으셨어요. 동기들도 둘이 진짜 똑같이 생겼네. 라며 관심을 보였죠. 수업이 끝나고 강의실을 나서는 길, 혜진이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언니, 이 순간이 올 줄 몰랐어. 정말 좋아. 저도 혜진이 손을 꼭 잡고 대답했죠. 그래, 우리가 서로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물론 캠퍼스에서의 낭만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등록금을 계속 마련해야 했기에 저희는 여전히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어요. 저는 카페에서, 혜진이는 온라인 마케팅 알바를 하며 서로의 일정을 맞췄죠. 아침엔 학교에서 강의를 듣고 오후엔 도서관에서 함께 과제를 하다가 저녁이면 각자의 알바 장소로 향했어요. 하루하루 피곤했지만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하다가 잠깐씩 쉬면서 우리는 대체 언제쯤 여유로운 대학 생활을 할까 하고 웃곤 했어요.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혜진이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며 병원에 실려갔던 거예요.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었죠. 혜진이가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얼마나 무리하며 지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병실에서 혜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언니, 미안해. 나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지겠지? 저는 고개를 흔들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혜진아. 지금은 내가 건강해지는 게 제일 중요해.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 혜진이가 회복하는 동안 저는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 더 많은 시간을 아르바이트에 쏟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죠. 하지만 마음속엔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혜진이가 다시 건강해져서 돌아오면 그땐 둘 다 무리하지 않고 함께 걸어가자. 한 달 뒤 혜진이가 다시 캠퍼스에 돌아왔을 때 저는 마치 처음 대학에 들어갔던 날처럼 기뻤어요. 혜진이도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언니, 이제 우리 더 이상 무리하지 말자. 조금 느리게 가도 괜찮아. 같이 가기만 하면 돼.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결심했어요. 그래, 혜진아. 우리는 앞으로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거야. 캠퍼스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첫 대학 축제였어요. 그동안 아르바이트와 공부로 바빠 제대로 된 여유를 가져본 적이 없던 우리였기에 축제 기간만큼은 모든 걸 내려놓고 즐기기로 했죠. 축제 첫날 혜진이와 저는 각자 아르바이트를 조정해서 하루를 비웠어요.
강의실에서 내려다보던 넓은 운동장이 화려한 조명과 사람들로 가득 찬 모습을 보니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언니, 우리 정말 대학생 맞지? 지금이야말로 실감이 나. 혜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둘이서 다양한 부스를 구경하며 떡볶이, 어묵 같은 간식을 먹고 학교 밴드 공연도 들으러 갔어요. 혜진이는 군중 속에서 한참을 들뜬 얼굴로 손을 흔들며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할 거야. 라고 말했죠. 그 순간 저는 행복이란 게 별거 아니구나.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는 걸 느꼈어요. 축제의 즐거움이 지나가자 다시 현실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늘 그렇듯 알바와 학업의 병행은 우리를 지치게 했어요. 어느 날은 도서관에서 혜진이가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고 저는 그런 혜진이의 모습을 물끄러미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혜진이, 우리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건 아니겠지? 라고 속으로 되뇌었죠. 하지만 힘든 와중에도 우리에겐 서로가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어요. 매주 일요일 밤이면 혜진이와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짧은 시간을 만들어 미래 회의를 했어요. 작은 방 한 구석에 앉아 각자의 다이어리를 펼쳐놓고 앞으로의 계획을 짜는 거였죠. 언니, 이번 학기 등록금 다 모이면 다음 학기엔 조금 더 쉬면서 학교 다니자. 그래, 그리고 방학 때는 아르바이트를 줄이고 봉사활동 같은 것도 해보자. 우리 미래를 위해 더 많은 경험을 쌓아야지. 그렇게 서로의 목표와 희망을 공유하는 순간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어느 날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더니 어머니께서 따뜻한 국을 끓여 놓으셨더라고요.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앉아 밥을 먹으며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너희 둘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걸 보면 내가 힘들어도 버틸 수 있어. 그 말을 들은 혜진이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았어요. 엄마, 우리도 언젠가 엄마가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정말이에요. 저도 혜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모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자.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혜진이가 말했어요. 언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는 결국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우리를 위해 해준 걸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든 성공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혜진이의 마음에 동감했어요. 이렇게 우리의 대학 생활은 매 순간이 도전이었지만 동시에 희망으로 가득 찬 시간이기도 했어요. 우리의 대학 생활이 조금씩 안정적으로 이어지던 어느 날 다시 한번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저의 차례였어요. 아르바이트 중 불의의 사고로 손목을 다치게 된 거예요. 저는 평소처럼 카페에서 일을 하던 중 무거운 트레이를 들고 이동하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고 말았어요. 트레이가 떨어지면서 제 손목을 강하게 부딪혔고 그날로 병원에서 깁스를 하게 됐습니다. 의사는 다친 부위를 무리하게 사용하면 더 큰 부상이 될 수 있으니 몇 주 동안은 쉬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을 듣고 저는 답답하기만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멈춘다는 건 곧 등록금을 모으는 계획이 어긋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혜진이는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언니, 이제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모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언니는 몸을 먼저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해. 하지만 저는 쉽사리 동의할 수 없었어요. 항상 서로의 무게를 나눠들던 우리였는데 혜진이 혼자 감당하게 두고 싶지 않았거든요. 혜진이는 제 상태를 보고 아르바이트 시간을 늘리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학교 수업을 듣고 저녁에는 매일 야근까지 하며 등록금을 모으겠다고 결심했죠. 저는 그런 혜진이를 보며 미안함과 고마움이 교차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혜진이가 집에 들어와 피곤한 얼굴로 말했어요. 언니, 오늘 조금 쉬어도 될까?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어요. 아무리 혜진이가 강하더라도 혼자 모든 걸 감당할 수는 없다는 걸요. 그날 저는 혜진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말했어요. 혜진아,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던 것 같아. 내가 나를 위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나도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볼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있을 때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이전에 참여했던 학교 프로젝트에서 만난 교수님이 우리 상황을 알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셨거든요.
교수님은 대학 장학재단에 우리의 이야기를 전달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한 학기 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혜진이는 그 소식을 듣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언니, 우리가 서로 포기하지 않아서 이런 기적이 온 거야.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저도 깊은 안도감을 느끼며 혜진이와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걸 배웠어요. 서로를 위해 무조건 희생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것, 때로는 외부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도 용기라는 걸요. 손목이 회복된 뒤 저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면서도 조금 더 여유를 가지기로 결심했어요. 혜진이도 아르바이트 시간을 조정하며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시작했죠. 손목 부상을 당한 후 저는 당분간 카페에 나갈 수 없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혜진이와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평소에 같이 일하던 언니, 오빠들이 저를 걱정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한 동료는 이렇게 말했어요. 혜원아, 너희 자매 이야기 들을 때마다 항상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내가 다 나으면 언제든 다시 와. 심지어 몇몇 동료들은 혜진이가 하는 아르바이트까지 도와주며 시간표를 조정해주기도 했어요. 그들의 배려 덕분에 혜진이도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었고 저는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사람들 간의 작은 배려가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깨달았죠. 장학재단의 도움으로 한 학기 등록금 걱정을 덜었지만 여전히 생활비와 다음 학기를 위해 아르바이트는 필수였어요. 다행히 손목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저는 몸에 무리가 덜 가는 다른 아르바이트를 찾아보게 되었어요. 혜진이는 저와 함께 여러 가지 일을 알아보다가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단기 번역 작업을 소개해줬어요. 언니, 이건 손목에 무리도 덜 가고 우리가 평소에 공부한 영어 실력도 살릴 수 있어. 그 일을 하면서 우리는 이전보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고 서로의 학업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어느 날 저는 혜진이와 밤늦게까지 과제를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이 단순히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걸요. 혜진이에게도 이 마음을 전했어요. 혜진아, 우리가 처음엔 대학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벅차다고 생각했었잖아. 그런데 지금은 미래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혜진이는 제 말을 듣고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 언니. 우리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엔 분명 이 시간들이 자랑스러울 거야. 이처럼 우리의 위기는 단순히 시련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서로를 위한 마음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우리는 더 큰 꿈을 꾸게 되었어요. 위기를 극복한 뒤 우리 가족과 저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학업과 생활 사이의 균형을 맞추며 우리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계속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깨달은 건 우리를 움직이게 한 가장 큰 힘은 바로 가족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그 학기 말 혜진이와 저는 함께 성적 장학금을 받게 되었어요.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서로의 노트를 보며 공부했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받은 순간이었죠. 어머니께 상장을 보여드리며 우리는 말했어요. 엄마, 이건 우리 둘만의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엄마가 계셨기에 가능했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열심히 해줘서 엄마가 더 고맙다. 그 이후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도전을 이어갔어요. 혜진이는 학교 내 스타트업 프로그램에 참여해 새로운 경험을 쌓기 시작했고 저는 학과 연구 프로젝트에 지원해 교수님들과 함께 일할 기회를 얻었어요. 두려움은 있었지만 서로를 지켜보며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외치며 격려하던 순간들은 잊을 수 없어요. 몇 년 후 드디어 졸업식 날이 찾아왔어요. 캠퍼스에서 함께 수업을 듣던 첫날의 설렘이 떠오르면서 우리는 졸업 가운을 입고 손을 꼭 잡았어요. 졸업식장에서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혜진 김, 혜원 김. 마치 어릴 적 운동회에서 줄다리기를 하던 그 순간처럼 우리는 또 한 번 같은 자리에 서서 함께 웃을 수 있었죠. 졸업 후의 길은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함께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걸요.
졸업식이 끝난 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너희 둘은 서로가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야. 앞으로도 지금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렴. 혜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언니,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 서로의 꿈을 응원해주자.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 우리는 끝까지 함께할 거야. 그게 우리 가족이 가진 가장 큰 힘이니까. 이렇게 저희 가족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우리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지만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중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힘든 순간을 겪고 계시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기대고 작은 희망이라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혜원이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응원이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